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IT 업계 지난해만 해도 그 개발자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몸값이 높았죠.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언택트 붐으로 IT 경기가 이제 급성장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개발자 수급이 부족해지자 이제 인건비도 덩달아서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직도 정말 활발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던 업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IT 업계 이제 구직 시장에 이제 이런 훈풍이 좀 사라지고 오히려 찬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요. 구조 조정에 나선 곳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IT 업계 인재 영입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다, 연봉 인상까지 하고 나섰다, 뭐 이런 게 이슈였는데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개발하는 IT 개발자들, 결국에는 몸값이 말 그대로 폭등을 했었고요. 네. 게임 업계에서 시작된 어떤 연봉 인상의 흐름은 모든 업종으로 확산을 하면서 신입 개발자에게 주식 1억 원어치를 주는 회사까지 등장을 하는 등 많은 부러움을 샀었죠. 개발자의 몸값이 뛰면서 IT 업계 평균 연봉도 이제 함께 뛰어 올라서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등의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넘었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도 더 좋은 인재 모시기를 위해서 연봉은 기본이고 이제 사내 복지 경쟁도 상당히 치열했죠. 근데 이게 이제는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왜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최근 2, 3년간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익을 좀 누리면서 급성장을 했었던 IT 업계에 이제 실적의 경고 등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이제 대표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감소해서 수익성이 좀 악화를 했고요. 가장 큰 이유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재 영입을 위해서 좀 경쟁적으로 연봉을 인상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 2년간 진행한 어떤 공격적인 채용의 어떤 부메랑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네이버는 18%, 카카오는 41%씩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솟은 인건비에 올해 초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IT 기업들은 이제는 채용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그래서 당장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신규 채용도 규모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벌써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차례 진행하던 공개 채용을 한 차례만, 이제 올해 한 차례만으로 이제 축소를 했고요. 네. 카카오는 내년도 신입 개발자 채용을 모집 규모를 이제 줄여서 2자릿수 규모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개발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부터 이제 좀 채용을 좀 줄여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변화는 이미 반영이 돼서 매 분기에 10% 이상 늘던 인건비 상승세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IT 업계뿐 아니라 게임 업계도 사실 인력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여기도 상황은 비슷한가요? 네, 게임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게임 업계도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 결국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게임 개발사인 크래프톤은 개발자 연봉을 2천만 원씩 올렸고 NC소프트는 1,300만 원을 인상을 했고 다른 업체도 연봉 이제 줄줄이 인상을 했었죠. 이런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사실상 좀 실적 저조로 연결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인데 넥슨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는데 인건비는 19% 증가했습니다. 넷마블 인건비는 1년 사이에 30% 급증을 해서 뭐 적자를 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위 게임 업체의 경우 이제 구조조정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업들을 보면 다 어느 정도 몸집이 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뭔가 변화가 생겼다면 정말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실제로 IT 스타트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건비 자체도 이제 부담인데 그 작년만 해도 이제 좀 돈이 많이 몰렸었죠. 투자금이 몰렸는데 투자가 이제 올해 초부터는 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지난 9월에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건수는 123건, 유입 투자금은 3,816억 원인데 이제 올해 이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입니다. 이렇게 자금줄이 마르면서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줄이기에 나선 곳도 많은 상황인데요. 급격한 구조조정을 해서 많은 인력이 회사를 떠난 스타트업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개발자들 활발한 이직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이직을 하려는 사례도 많이 줄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IT 기업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그 판교 그 테크노밸리에서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인재를 확보하던 곳들이 이제 인력을 줄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이직 시장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개발자들도 이제 좀 도전보다는 안정적인 기업에 머무는 분위기라고 이제 하니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IT 업계 못지않게 좀 변화가 거센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변호사 업계인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제 기업으로 떠나는 로펌의 변호사들이 눈에 띄게 좀 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대형 로펌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어떤 엘리트까지 이제 과감하게 이직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내 변호사의 전성시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사내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 단체의 회원 변호사는 지난해보다 7.7%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에 이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거죠. 이렇게 사내 변호사가 급증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측의 이제 수요가 일단 1번이겠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변호사 영입에 나서는 것은 또 이전보다 이제 중요하게 다룰 법률 리스크들이 좀 많아져서입니다. 뭐 통상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같은 어떤 노동 정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에는 사내 노사 협의에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실질적인 어떤 노사 갈등, 법적 분쟁으로 치닫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이 변호사 스카우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인수합병이나 해외 진출 등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사내 변호사 역할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존의 변호사들이 사내 변호사를 하는 것보다 일반 로펌에서 일을 하는 게 수입 면에서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사내 변호사를 더 선호하는 거군요. 물론 뭐 이제 로펌이 이제 대형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신입도 억대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전히 어떤 임금이나 어떤 그 여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만큼 만만치 않은 업무량이 또 문제입니다. 뭐 야근은 일상화가 된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떨 때는 의뢰 위치에 서서 그 요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차라리 워라밸의 갈증을 느낀 변호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내 변호사로 이직을 하는 흐름도 있는 겁니다. 뭐 대형 로펌인 김앤장이나 율촌 같은 곳의 변호사들도 IT 계열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이제 대거 이직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에 어떤 승진에 대한 것도 좀 이직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진이요? 보통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진하면 파트너 변호사로 승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일반 기업체하고 뭐 변호사 그 로펌의 승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대형 로펌들이 이제 체계적인 진용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전보다는 그런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 결정에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인사적체로 이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표 변호사나 이제 파트너 변호사로 이제 로펌에 다시 합류를 하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파트너 변호사를 노리고 있었던 7, 8년 차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이직을 고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로펌들도 기업으로의 인재 유출에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로펌에서도 그 채용 경향에 좀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신입 채용을 좀 줄이는 대신에 뭐 경력과 이제 상시 채용을 늘리는 것이고요. 파트너급이 될 만한 사내 변호사를 로펌으로 영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미 해외 IT 업계는 개발자 채용 축소와 감원의 대대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당분간 국내에도 개발자 채용에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취업 전략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